네, 안녕하세요. 서버 기록입니다.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블로그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이 블로그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는 애드 포스트입니다.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건 알고 계시는 애드 포스트인데, 이제 애드 포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정도 있으면은 애드 포스트를 달 수 있습니다. 이제 보면은 그 조건이 있습니다. 뭐 평균 100명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,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은 100명 이상의 그 일일 방문자가 생기기 때문에 애드 포스트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애드 포스트 같은 경우는 많은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요. 이게 이제 조회수가 막 1만 이상이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시겠지만, 1일 1포를 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큰 수익을 얻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. 근데 보통 보면은 하루에 막 4개에서 다 8개까지 글을 쓰시는 분들을 봤는데,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수익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죠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이 조금 생기신다면 이런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한번 애드 포스트로 수익을 내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두 번째로는 블로그 마켓입니다. 예전에는 이 블로그 자체에 마켓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댓글이나 이런 비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어떠한 이런 물건에 대한 이러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. 네이버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. 근데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상품을 파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마켓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뭐 집에서 만든 뭐 귀걸이나 뭐 다이어리 뭐 이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블로그 마켓으로 이 수익을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네. 세 번째로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. 아주 유명한 그 이미 온라인 이런 창업이 열풍이 불었었는데요. 이미 뭐 네이버 스토어는 이제 시작처럼 온라인 창업이나 이런 쇼핑몰의 시작으로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. 이제 처음부터 뭐 이런 큰 수익을 바라고 이것을 이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위탁이나 이런 대행으로 접근을 하시고 자리를 이제 잡으시면 상품을 직접 이제 소싱을 해서 이런 것으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는 이 스마트 스토어 쪽으로 조금 이제 더 이런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쪽도 이 블로그랑 연결을 해서 하시면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체험단입니다. 이 체험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런 현금을 직접적으로 받으신다기보다는 그런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뭐 상품이나 그리고 뭐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용권 같은 것을 신청해서 하시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뭐 이러한 것이 블로그로 이미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이런 체험단 같은 데 도전을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어차피 이제 내가 지출이 되는 부분이라면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런 체험단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. 이제 그 다음은 쿠팡 파트너스입니다.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쿠팡 파트너스를 그렇게 많이 이게 진행하시지는 않는데 그것은 이제 저품질 위험 때문이겠죠.
하지만 이제 안전하게 조금씩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전체에 다 거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 이게 네이버 애드 포스트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이제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다음으로는 원고 기자단입니다. 이제 원고 기자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게 그 그러니까 블로그에 이제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. 이분들이 지수에 따라서 그 금액을 측정하시죠. 그런데 이제 원고 기자단 같은 경우는 그 기사를 그 글을 받아서 쓰시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기자단 활동 자체를 이제 사진이나 글을 내가 직접 써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글인지, 그리고 내가 쓴 글이 다른 그분들이 그것을 뭐 다시 도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업체와 잘 협약을 하고 이제 믿을 만한 곳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이 꽤 괜찮은 수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그 외에 사실은 이제 블로그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뭐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고요. 결국에는 이제 전자책이나 이런 강의나 또 마케팅으로 이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썼던 것을 이렇게 모아서 뭐 전자책으로 내시는 분들, 그리고 블로그나 또 이제 어떠한 것으로 수익을 낸 과정들을 전자책으로 또 엮어서 이런 전자책으로 내시기도 하고요. 이게 이제 출판이 되면 뭐 재능 마켓이나 또는 이런 서점 같은 데 유통이 되면서 이런 파이프 라인으로 또 이게 사용되어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강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블로그를 제가 여기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도 주변에서 이제 블로그 강의에 대한 요청이 조금 있습니다. 그러한 강의,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, 네이버나 이런 이해를 좀 하시면 이 마케팅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원래 뭐 업체나 이런 곳에서 돈을 지불하고 이런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, 제가 막 이런 블로그를 하나 잘 키워 놓으면 이 블로그 자체가 마케팅, 이 홍보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마케팅으로 사용을 하시면 확실히 그냥 이렇게 진행하실 때보다 확실히 더 이런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정리를 해드리면 뭐 첫 번째 애드 포스트, 블로그 마켓,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, 그리고 체험단, 쿠팡 파트너스, 원고 기자단, 전자책, 강의, 마케팅,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초보 분들,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구조로 이 블로그가 수익을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염두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온라인 로직을 연구하는 써보기로이었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